상식의 걸음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중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란이 매우 경계를 하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자고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과 니콜 파시냐 아르메니아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하였고요. 양국 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공동선언을 서명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니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두 차례 정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을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크게 잔게주르 회랑을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잔게주르 회랑은 아제르바이잔의 본토와 나흐치반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의 회랑인데요. 여길 먹게 되면 아제르바이잔의 나흐치반과 본토가 이어지게 되고요. 아제르바이잔의 동맹국인 티르키예까지 육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길 두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양국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잔게주르 회랑의 통로 하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 통로의 이름은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 루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루트는 양국 상호 불신을 고려해서 통로의 관리를 미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의 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기도 한데요. 서방 세계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선언에 서명하니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로 향하는 여정에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적었고요. 유럽연합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정상화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도 X를 통해 두 국가가 평화를 향해 대담한 조처를 한 걸 축하하고 돌파구를 마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죠. 서방 세계는 굉장히 반기는 모습인데 문제는 잔게주르 회랑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상당히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영상을 만들었지만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에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의 민항기를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한 사고인데요. 이에 따라 탑승자 67명 중 3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이 지역에 시도했던지라 러시아군은 방공무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민항기를 5인 격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지만요.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제르바이잔은 이때를 기점으로 반러 행보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전화회담을 하기도 하였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러시아 경찰이 아제르바이잔인 2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이 아제르바이잔인 2명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서 확인해보니 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말하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인 스푸트니크 아제르바이잔 바쿠 사무실을 급습해서 7명의 기자를 체포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가 정말로 악화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지 말라고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7월 19일에는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러시아가 민항기를 격추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족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제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죠. 러시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도 확대했는데요. 러시아 국영TV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거미줄 작전을 수행하여 러시아의 폭격 전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당시 아제르바이잔이 도와주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강경한 모습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스 지역은 러시아의 앞마당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갈등은 구소련권 내의 러시아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군사, 외교, 경제 부문에서 다각적 균형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제르바이잔이 유럽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방 세계도 이걸 기회로 보고 카카스 지역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루트고요. 또 아르메니아도 원래 친러 국가였지만 이제 서방 세계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2023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할 당시에 러시아가 그냥 방관하고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와 협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둘 다 러시아에 대해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둘 다 러시아가 자초한 면이 크긴 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카카스 지역 영향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이러한 트럼프 루트 자체와 아제르바이잔이 서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언론 매체인 스푸트니크에서는 이것을 아예 위협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통제가 있다는 것도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죠. 이에 따라 스푸트니크에서는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란도 이와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고위 보좌관인 알리 아크베리 벨라야티는 이란은 러시아의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아르메니아에 미국이 통제하는 회랑이 설치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놓고 미국이 트럼프 루트를 만드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잔개주르 회랑이 이란과 접하고 있는데 잔개주르 회랑의 트럼프 루트를 미국이 관리하는 것을 이란도 역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이란은 자신의 앞마당이 서방 세계에 넘어가면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요. 일부 매체에서는 군사 충돌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면서 잔개주르 회랑이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게 된다면 전시 경제로 경제를 이끄는 러시아가 경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카카스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력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티르키예가 동맹국입니다. 티르키예도 아제르바이잔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무력 시위나 경제적인 압박 정도가 최선일 것 같은데요. 사실 상식을 따질 거였으면 전쟁이 안 나는 게 맞다 보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루트가 미국이 관리해야 할 행정적, 실무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 도로와 철도, 물류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완성되고 미국이 안전관리와 통관 절차까지 관여하게 되면 양국 모두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무력 충돌보다는 이 흐름을 살려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러시아와 이란은 이런 정착 과정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견제, 그리고 여론전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은 비군사적 견제인데 국경 통관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무역 절차를 지연시키고 금융거래나 에너지 계약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통로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러시아와 이란은 트럼프 루트에 불만을 느끼며 하이브리드전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이나 국경 인근 소규모 무력 충돌, 민병대 활동 같은 비대칭 수단을 통한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 루트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 인프라, 예를 들어 다리나 전력시설이 공격받아 물류가 마비되고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은 작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을 카카스 지역으로 재배치할 여력이 생겼을 때, 또는 이란이 국익 침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군사력 사용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티르키예와 서방의 대응까지 맞물려 지정학적 파장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단순히 국경선 문제나 회랑의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로 인한 경제 이익, 군사 비치로 인한 안보 영향,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지역은 작은 사건 하나가 도미노처럼 국제 정세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단기 뉴스뿐만 아니라 장기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루트는 카카스 지역에서의 서방 세력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발하며 러시아와 이란이 어떤 대응을 나서냐에 따라 앞으로의 역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탈러시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